회사를 다니면서 제2의 파이프라인 또는 제2의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한 8평 정도 되는 무인 카페를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매장의 주인이 없고 이 결제한 2,000원, 뭐 1,500원 이 금액이 점주님의 계좌로 그냥 들어가겠다. 근데 이제 그때 실수령액 대비 카페에서 나오는 게 순수익이 한 250 정도가 잡히고, 그러니까 하루 한 번에서 2번 노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수상하게 돈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 수상한 팟캐스트의 MC 장우주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변호사의 꿈을 안고 미국까지 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29살 무일푼으로 한국에 돌아와 부동산 투자와 무인 카페 창업으로 지금은 80억 연매출을 달성하신 브랜드 대표님이 되신 분입니다. 데이롱의 이동건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데이롱 카페 대표 이동건이고요. 오늘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또래나 아니면 저의 후배님들 그리고 저보다 연배인 분들하고 이런 팟캐스트에 나와서 좀 소통하면서 또 브랜드 홍보도 할 겸, 그리고 저란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왔고 걸어왔는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줄 정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조금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아유. 일단 그 소개할 때 제가 이제 키워드에 무인 카페 네네. 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 무인 카페 창업을 하게 된 계기 좀 궁금해지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무인 카페를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자금의 어떤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막힘이 있었고요. 그 무인 카페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동부건설이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만 6년 재직하면서 이제 부동산 이제 투자, 소형 아파트 매입하고, 재테크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회사 다니면서 이제 혼자서 한 3-40건 정도의 시중에 있는 부동산 서적을 보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운이 좋게도 지금의 기준으로 전전 정부 때, 네. 그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조금 많이 이제 폭등을 할 때 이제 자산이 조금 증식이 됐는데, 그때 잘 보시면 금리가 세계 금리 그리고 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향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수입은 한정적이고, 예. 근데 이제 나가는 비용이나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조금 마음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본업을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제2의 파이프라인 또는 제2의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가 2020년 한 3월 정도 됐었는데, 예. 친동생이랑 이제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한 8평 정도 되는 무인 카페를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인테리어도 좀 별로였고요. 그다음에 기계는 좀 자판기 형태처럼 생겼는데 안에 손님들이 한 2-3명 정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저게 뭐지? 사람도 없는데 이름은 카페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결제를 해서 이제 먹어봤어요, 커피를. 예. 근데 생각보다 커피 맛은 나쁘지 않았고, 예. 그냥 거기서 이제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매장에 주인이 없고 나 혼자서 이제 셀프로 카드 결제로 커피를 뽑아 먹는데, 이 결제한 2,000원, 뭐 1,500원 이 금액이 점주님의 계좌로 그냥 들어가겠다. 근데 그분은 여기 안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다 싶은 거죠. 왜냐면은 아마 여기 직장인분들 다 똑같으실 텐데,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부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대부분 요식업이나 유인 카페나 그리고 사람을 써서 하는 거는 내 노동과 내 어떤 이 스킬이 하루 종일 또는 반나절 매여 있어야 되는데, 제가 손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야, 이런 무인 카페는 한번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럼 이미 동부건설 가신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대기업 멋진 경쟁을 뚫고서 들어가셨는데, 네. 내가 생각했던 입신양명과 행복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주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 우리 우주님도 그렇고, 특히 여자, 남자를 다 떠나서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뭐 사회생활 하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그 김승호 회장님,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회장님 그 하신 말씀이긴 한데,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가 태어난 존재 가치를 본인이 증명을 하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대단하고 엄청난 뭐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이유가 되면, 그러면 뭔가 이제 행복하게 살던지, 아니면 뭐 돈을 벌던지, 아니면 뭐 사람한테 뭐 행복과 즐거움을 주던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고민을 하는 시기가 이제 20대나 30대 그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독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동부건설을 다니면서 첫 급여를 받았을 때 실수령액이 한 29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뭐 적으면 적은 돈, 뭐 많으면 많은 돈일 수 있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제 성향상 저는 직관적으로 이 첫 급여 받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도 조금 뭐 두려움이라든지 그래서 뭔가를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딱 회사로 나는 대일홍에 집중해야겠다. 아니면 퇴사를 하시고 나서 그걸 브랜드를 오픈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병행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진짜 주변에서 많이들 여쭤보시고 물어보셨는데, 한 직장에 있다가 퇴사를 한다는 거는 되게 진짜 무섭고 두려움이고요. 왜냐면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그 월 현금 흐름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뭐 밤잠을 설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운이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월 현금 흐름 또는 월급을 대체할 만한 매개체나 수단을 구축을 해놓고 퇴사를 하면은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확히 2021년 10월 15일 날 퇴사를 했는데, 제가 무인 카페를 처음 창업한 거는 2020년 5월이었어요. 회사 다니시면 그래서 동부건설 있으시면서 창업하셨군요. 맞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지금 팀장 죄송합니다. 이제 그때 처음 오픈하고 제가 그때 대리 한 2년 차 때 월급이 300 한 5, 60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실수령액 대비 카페에서 나오는 게 순수익이 한 200, 5, 60 정도가 잡히고, 그러니까 하루 한 번에서 두 번 노동하고, 그때는 이제 아버님이 같이 관리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급여를 300이든 350이든 한 달 내내 일해서 가져가는 금액인데, 제2의 파이프라인에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게, 저는 그때 이제 아직도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가슴이 좀 이렇게 허벌떡하는 느낌이 한 번도 못 느껴본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급여도 들어왔는데, 이게 또 무인 카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영업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주말은 빼고, 이게 워렌 버핏 보면은 잠자는 시간이나 내가 일하는 시간이나 내가 놀 때도 나를 위해 벌어다주는 시스템, 돈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일해야 된다라는 그 굉장히 명언이 있잖아요. 근데 책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 이게 이런 느낌의 시작이겠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조금 재미가 붙어서, 제가 처음에 오픈한 곳이 소래포구, 인천의 소래포구 옆에 월곶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대박이 나니까 주변에서 동건아 너 이거 뭐냐,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먼저.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알려달라. 어디에서 하면 되니? 뭐 어느 입지에서 들어가면 되니? 그래서 제가 주변 지인분한테 한 5분 정도한테 자리 찾아드리고. 같은 동부건설 그 직원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갑자기 씀씀이도 달라지고. 네네네네. 후배님 한 분도 있었고. 그쵸. 그리고 동네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픈을 시켜드렸는데, 하나같이 괜찮게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게 내가 그냥 상담만 해주고 자리만 찾아줄 게 아니라, 이거는 한번 내가 주도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우주님이 여쭤보셨던 불안하지 않았냐, 퇴사 이후의 삶이 불안하지 않았냐. 이제 운이 좋은 것 같긴 한데, 급여만큼 또는 급여 이상의 이제 현금 흐름이
잡히고 있었던 이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브랜드 데이롱이라는 거를 9월 달에 론칭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 마지막 앞두고 그래서 이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어가기 시작. 그럼 5명 그분들은 데이롱 브랜드를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무인 카페에 대한 어떤 추천을 해주신 거군요.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4시 뭐 무인 카페 이렇게 예. 오픈을 했고 이제 나중에 데이롱을 제가 론칭을 했을 때는 예. 데이롱으로 이제 상호명을 바꿔서 가보자. 그러면 데이롱처럼 이렇게 그냥 무인 카페로 추천해주신 분들 계셔서 개인 사장님으로 무인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을 양성하는 방법이 있고 네. 이렇게 데이롱 브랜드의 점주님으로 이렇게 네네. 모시게 하는 방법인데 개념은 무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그 무인은 좀 브랜드 가맹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거에 좀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역으로 좀 드는데. 네네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아, 예,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저도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 무인이라는 카테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무인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무인에서 핵심 경쟁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이 머신의 안정성하고요. 예. 이 머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지속 가능한 한 매출을 계속해서 일으키게끔. 그리고 머신은 고장이 무조건 나거든요. 네. 고장이 났을 때 얼마나 원격이든 지속 가능한 보수를 계속해서 이제 뭐 어플이든 아니면은 중앙 통제 시스템이든 뭐 애니데스크를 활용하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조업적인 IT적인 마인드지. 아까 우리 우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또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술하고 이 브랜딩을 결합을 하는 게 그게 정말 핵심이 되거든요. 그게 앞으로 해야 될 거예요.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이미 무인을 딱 창업할 때는 되게 그때는 좀 막 기계 사는 돈 네, 맞아요. 이게 예. 있겠지만 유지와 예. 관리 측면에서는 맞아요. 정확. 우리 브랜드를 따라올 수 없어요. 예. 이런 메리트를 지녀야만 그렇죠. 점주님들도 예. 이 브랜드를 예. 통해서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군요. 그런 강한 로열티와 소속감이 아직은 무인 저도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무인 업계에서는 그런 게 구축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AI 시대랑도 좀 연관이 앞으로 얼마나 좀 AI와의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얼마 전에 유발 하랄이라고 예. 그 아시죠? 사피엔스 예. 호모데우스 쓴 저자신데 그분이 최근에 쓴 서적이 넥서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시대적 흐름은 이제는 AI와 무인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AI와 무인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무인과 자동화는 대세가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당장 우리 패스트푸드점만 가도 주문 누가 받죠? 완전히 키오스크로. 키오스크 예. 받고 그다음에 레스토랑 가도 티오더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그냥 카드 결제하고 예.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3, 몇 년 안 4년 전에 됐어요. 몇 년 안 맞아요. 됐어요. 예. 최근에 2, 3년에 바뀐 속도보다 앞으로 2, 3년이 엄청나게 빨리 바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굳이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업무들은 다 사장되거나 없어지거나 머신이 대신해서 노동력을 제공할 거다라는 게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무인이 이제 최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앞에 나가면서 이제 뭐 법률적인 거 아직 시대 착오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이게 될까? 이게 무인이 될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제 제가 선택한 사업가의 길 그리고 사업가의 길을 넘어선 기업가들은 그렇죠. 약간 IT 쪽에 그런 거를 해결을 해주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당연한 명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5 친구분에게 저는 추천만 해줬다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이게 남아서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딱 컨설팅만 해주고 설계만 하고 나서 이 사장님 점주님조차도 이제 우리 그 대표님과의 어떤 접점이 크게 필요 없겠다. 그쵸.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데이롱에서 제공해주는 그 IT 내에서의 어떤 발전된 어떤 관리와 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뭐 업그레이드 이런 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공해 줄 테니 같이 하자 만약에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네. 제가 점주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또 기계 1년 뒤면 고장 날 텐데 내가 또 직접 고쳐야지 예.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추가 수익에 대한 좀 얘기를 했는데 진짜 본업 유지하시면서 사업 진행하셨어요. 네.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조언. 저는 혹시 본업 외에 현금 흐름을 누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그 이제 내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러니까 변화를 꺼려하거나 안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냥 그것 자체를 선호하고 그냥 그 성향 자체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꼭 항상 문제시 제기하는 거는 본인은 안주하는 걸 좋아하고 변화를 꺼려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 인간의 이 이율배반적인 이기심은 근데 나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뭐 좋은 이성 친구 또는 옷 뭐 이런 먹는 것들 그런 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종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인간은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욕심이 있다는 거에 불 다 꺼놓고 자신한테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여기서 말하는 나은 삶은 꼭 돈만은 말하는 건 아니고요. 뭐 시간이 많아서 또는 경제적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결국은 성장 마인드셋에 말씀드리는 거는 도전.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전은 막 무턱대고 그냥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나한테 잘 맞는 게 뭐고 내가 뭘 꺼려 하는지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죠. 그거를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저는 몰입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몽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그 샤워하거나 산책하고 그냥 루즈해 있을 때 그때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실제 뇌과학적으로 더 많이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내가 어떤 거를 기획해야겠다 새로운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더 안 나고 그냥 샤워하고 드라이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거 뭐 말리다가 그거 뭐지? 근데 그게 그 뇌과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편해졌을 때 그게 전두엽에 그게 활성화될 때래요. 몽상할 때나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내가 그냥 뭔가 가볍게 허세를 부려서 뭔가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정말 강렬한 열망으로 계속해서 깊게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잠재의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잠재의식 속에서 나의 이 생각으로 표출이 되고 이 생각은 나의 말로 표현이 되고 이 말은 계속 하다 보면 행동이 되고 그다음에 행동은 계속 반복되면 또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 실행이 되거나 실천이 되거나 그리고 그걸 선택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본인들의 운명의 이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냉정하게 지금 본업을 유지하는데 제2의 뭐는 하고 싶은데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1년 전이든 6개월 전이든 본인을 돌아봤을 때 1년 전에도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그리고 3년 전에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6개월 뒤든 1년 뒤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그거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 영화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 투샷 잡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누가 보면 얼마나 그게 답답하거나 뭐 미련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벽을 본인 스스로가 강렬하게 열망을 갖고 내가 진짜 뭐라도 해보고 싶다고 하면 처음부터 뭐 부동산 투자를 해라 아니면 뭐 무인 카페를 해라 이게 아니라 당장 동전의 앞 뒤부터 내가 뭔가 좀 사소한 이 도전이라도 해볼까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망할 수도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망했든 졌든 그 상황에서 그때 느꼈던 내 텐션 그리고 내가 거기서 또 생각이 활성화되면서 또 내리는 선택의 과정들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자산으로 갖고 갑니다. 무인 카페 시장에서 80억원 매출을 만드셨다는 거 어느 정도의 저희가 딱 해석할 수 있는 액수일까요? 이제 법인 설립한 지 만 3년 됐고요. 전국에 지금 한 350개 넘게 조금 있어요. 아직은 저는 75억이든 80억이든 그 숫자에 매몰되고 싶진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 갈 길, 성장할 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연 매출액이 얼마고 뭐 데이롱 카페가 몇 호점이 있고 이거는 저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브랜드 데이롱이 이렇게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에 대한 지표 정도? 오. 그냥 지표 지표로 정도. 예, 신호등 정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은 앞으로 무인 플랫폼 상장등도 목표라고 하셨는데 궁극적인 꿈은 좀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상장은 1차 목표 중에 하나긴 한데 네. 네, 현실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상장이 뭐 좋은 것만은 아니고 상장에 대한 목적은 이제 진짜 좋은 돈을 받아서 자본을 받아서 회사를 좀 순수하게 키우고 싶은 것 때문에 상장을 얘기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고 상장 저는 크게 뭐 안 해도 상관은 없고 다만 뭐 최소 중견까지는 저는 좀 만들어 놓고 제가 한 50살 좀 넘었을 때 조용히 은퇴하고 50살 때 은퇴를 하신다고? 그냥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만나보셨는데 10년 그쵸 10년이네 11년 예. 그래서 후학도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랑 그냥 강연하고 싶어요. 이렇게 뭐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예. 그 시절에 또 뭐 있겠죠 패러다임이 우리 예. 김 PD님이 또 만들어 주시겠지만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그냥 그런 게 좋아요. 사업하시면서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그죠? 오늘도 힘들고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매출 관련된 거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영업 이익률이나 수익률 항상 사업가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기획을 해놨거나 다 주도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놨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외부 변수나 또는 뭐 직원의 실수와 누락 또는 뭐 저의 누락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전혀 예상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뭐 저를 비롯해서 예.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사업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분들 목적 똑같을걸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물심양면으로 같이 일을 해서 이 회사를 만들어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친구들 그 직원들이 로열티나 소속감을 가지려면 결국은 이 자본주의사에서는 돈이라는 매개체가 되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 직원들의 안녕과 행복을 본사 대표라는 사람이 선두에 서서 딱 꽉 잡고 이렇게 멱살 캐리를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로열티나 충성도가 올라가서 회사의 성장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한다라는 그 철학이 저는 그 이나모리 가즈오 선생님이라고 일본의 교세라 그룹 회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 기억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2번 정도 한번 급여를 이제 나눠서 줬죠. 그때 아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만 이제 직원들은 불안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큰 대기업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잖아요. 초창기 때. 그래서 이게 회사가 뭐야 갑자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요새 뭐 페이퍼 회사도 많고 뭐 갑자기 부도내서 도망가고 뭐 이런 비운의 주인공들도 많은데 근데 그때 제일 비참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게 더 비참해요. 이거는 돈이 좀 막힐 것 같고 하는데 내가 예상할 수 없었군요. 예. 해답은 결국은 스스로가 찾아야 되거든요. 대표라는 그 직책은. 그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뭐 어디 대표로더라, 뭐 300개 이상이더라, 대일홍 대표가 뭐 매출 얼마더라, 좀 나가는데 뭐 학시 뭐 약간 뭐 요새 뭐 폭삭 그런 게 많았었나 봐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표면적인 어떤 그걸 피상적인 거에 불과하고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사업의 영역인데 일환이죠. 저희도 보이지 않는 힘듦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사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더더욱 마음의 각오를 해야겠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느꼈던 건 본업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준비하는 건 누구에게나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 이런 걸 좀 제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동건 대표님의 실행력 그리고 실패를 이기는 마인드셋에서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고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수상한 팟캐스트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동건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 곡 하실까요? 아니.